변을 본인 모르게 이렇게 새어나오거나 흐르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변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흔하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흔해지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말하기가 힘들고 좀 부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점점 이런 고령의 노인 그러니까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인데 2017년도부터 뭐 한 50년 뒤까지 봤을 때는 거의 뭐 1,8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제 노령 인구가 생기게 되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변실금도 같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저희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 코드를 분류해 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변실금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실금이 있으면은 일단 변을 지르게 되니까 환자 본인이 좀 찝찝하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그런 실금 증상이 있으면 왠지 이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나 본인도 좀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사람들 많은데 가기도 좀 어렵고, 병원 가기도 이거 가서 얘기하기도 좀 창피하고, 이런 게 왜 나한테 생길까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변실금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게 변실금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좀 괜찮겠지 모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조금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진 다음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제 증상이 생기면은 환자분들이 누구한테 묻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방송이나 인터넷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온 그런 정보만을 믿고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치료해야 될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가정의학과나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 굉장히 많이 망설이다가 돌다가 뭐 외과나 대장학문외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일단 진단이 되더라도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는데, 한 번 치료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먹는 것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장학문학회에서 올해 이런 모토를 잡은 게 이제 변실금, 원체 많고 점점 많아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해서 알리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주려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변실금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젊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분만할 때 회음절개 하면서 관략근 일부를 같이 절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관략근을 이제 보완해주는 수술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많은 환자분들처럼 이런 직장암이라든지 항문 쪽 수술을 받으면 관략근이나 이런 배변 배출 기능 자체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략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암 환자들은 변실금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을 안 받았는데 나는 변이 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항문이나 그런 관략근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말하자면 노화 과정이죠. 노화 과정 때문에 그런 변실금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수술은 안 했지만 방사선 치료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이나 이런 항문 근처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뭐 다른 수술한 거 관련 없이 전신 뭐 당뇨가 심하고 아니면은 척추 쪽, 허리 쪽 질환이 있어도 이런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긴 변실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게 변실금이 얼마나 심하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지를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이제 외래에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항문에 손가락만 넣어 보고 좀 쪼여 보라고 하면서도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심한 정도는 저희가 항문 내압 검사라고 해서 아까 나온 우리 김정남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대장 항문 클리닉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항문에 기구나 풍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쪼이는 힘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 검사가 가장 기본이고요. 배변을 이제 대변 보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가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보는 배변 조영술이나 이런 검사도 있고, 항문 근처에 여러 가지 신경이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의심될 때는 신경 자극을 줘서 이게 잘 근육이나 신경이 반응하는지, 신경이 문제인지 근육이 문제인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검사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CT라든지 MRI라든지 해부학적으로 어디 결손이나 문제가 있는지, 뭐 다른 병이 같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걸 알아보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실금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 간단하게는 말하자면 이게 보면은 식이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 다 있지만 하나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간단하게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1차적으로 우리가 변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은 식이요법이라든지 약물치료라든지 조금 몸에 해가 덜 가고 좀 침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교정이 되는지를 보고, 교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요법 이런 것들 또 적용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약을 좀 더 늘려보고, 복합적으로 보다가 그래도 교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수술이라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식이요법은 이제 변실금이 잘 생길 수 있는 요건을 보면은 변이 많이 묽거나 설사,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좀 단단하게 변이 나온 사람들은 좀 덜 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 성분이나 굉장히 변이 묽으면 변이를 좀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 자체를 유발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여러 가지 식사,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우리가 많이 먹는 풀들, 뭐 김치부터 나물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직장 수술하신 분들도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거를 좀 줄이면은 배변 횟수가 줄고 좀 변 지린다든지 배변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나 우리가 많이 먹는 야채나 채소는 조금 먹는 거를 좀 제한하라고 변실금 환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장을 자극을 하면은 변이 좀 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페인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제품들, 그다음에 견과류, 뭐 자일리톨,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식이요법에서 이제 저희가 식이 교육을 하면서 조금 안 드시고 조금 피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식이요법으로 잘 듣지 않는 경우에 이제 약물이 추가가 되게 되죠. 증상에 맞춰서 약을 씁니다. 이제 설사라든지 변이 좀 묽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좀 변을 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 변비가 너무 심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 역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약물 치료라든지 쓰는 약이라든지 식이 조절의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치료나 운동요법으로는 가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항문 쪼였다 풀었다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케겔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앉아서도 살짝 항문에 힘 줬다 풀었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운동을 계속하면은 힘을 길러줄 수는 있지만, 원래 있던 힘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게 200, 300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운동을 해줘도 한 뭐 150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00, 300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최대한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그런 항문을 조이는 힘 자체는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생체 대모김 치료라고 해서 아까 그 케겔 운동 자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장학문 클리닉에서도 이런 배변 곤란, 그다음에 변실금 이런 게 있으신데 물리치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문을 조여주는 운동을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이렇게 보시면은 항문 쪽에 센서 주변으로 센서를 넣고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조절이 되는지를 느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거를 보면서 말하자면은 피드백, 내가 한 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운동을 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에서 배변 곤란이나 변실금이 있는 환자들이 증상의 호전을 느끼고 저희는 보통 지금 한 2달 동안에 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하자면 수술 직장암 수술 후에 불편감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변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게 고민만 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래 오실 때 말씀하시면은 저희 대장학문 클리닉에서 지금 불편하신 부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단계는 수술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아기 낙타가 항문 쪽 손상이 받은 거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죠. 이게 찢어진 거 꼬매주면 되는 수술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문 근육이 약해진 거는 근육을 좀 덧댄다든지 아니면은 조여준다든지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요새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항문 골반 엉덩이 뒤쪽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자극기를 심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이런 항문 관략근 근육의 긴장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이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실금이 있는 환자분들을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항문 관략근을 대체하는 조금 보완해주는 인공 그런 관략근 보형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항문 근처에다 뭐 자석 링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조여주도록 항상 이렇게 좀 긴장도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문 쪽이나 질 쪽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플러그나 이런 코르크 마개 같은 거를 넣어놔가지고 변이 활동하는 동안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 수술적인 걸로 완전히 잘 치료될지 안 될지 이게 질환에 따라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실금은 굉장히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치료를 시작하면은 한 80% 이상은 증상의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병원 오실 때 힘들지만 그냥 뭐 힘든 게 내가 수술했고 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하시면 저희 병원에도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치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치료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